집단 감염 이후 손님 발길이 뚝 끊긴 이태원 지역은 여전히 상권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의 공실률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매출은 80% 넘게 떨어졌고 폐업이 속출하며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기획사 프로젝트 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심영기입니다. 코로나19로 서울의 대형 상권이 일제히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동네 상권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와 도시 주변에 숨겨진 매력, 지금 로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로컬 전성시대입니다. 로컬은 동네에서 먹고 놀고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만든 브랜드와 서비스를 말합니다. 로컬 지향의 시대가 로컬 전성시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부 유입 상권에 의존하던 서울의 대형 상권은 쇠락의 길을 걸었지만 반대로 생활권 밀착형의 동네 상권은 활기를 띄었죠. 하늘길이 막히자 MZ세대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골목과 소도시,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동네의 가치에 주목하는 요즘 부동산 산업도 시행, 시공, 분양보다는 임대 관리와 금융, 리모델링,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마을 단위의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데 이를 타운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가 알던 거리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태원, 명동, 종로, 홍대처럼 서울의 대형 상권이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 지역의 공통점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에 의존한 상권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이태원 상권의 공실률은 26.7%로 치솟았고 명동은 22.3%, 상가 12곳 중에 한두 곳이 비어있을 만큼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실제 한 신용카드 회사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4분기를 비교해 빅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비거주민이 주로 찾는 이태원, 강남, 역세권 상권 이용 건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인사동, 삼청동 상권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죠. 대신 소비자의 발걸음은 동네 상권으로 옮겨왔어요. 한 이동통신사의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속천호수의 송파나루역에 이르는 백제고분로 43길 일대를 지칭하는 송리단길 주변에 머무는 생활 인구 수가 부쩍 늘었다고 해요. 송리단길뿐 아니라 망리단길, 연트럴파크, 연희동 등 생활권이나 주거지 주변의 상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슬세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가깝지만 상반된 두 지역을 비교해 볼게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용산구 이태원역 주변 가게와 용산 이가동 해방촌 일대 가게는 약 2km 정도 떨어졌지만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이태원 주변 식당 이용 건수가 절반을 넘게 하락할 때 바로 도보 30분 거리에 있는 해방촌 식당 이용 건수 값소는 아주 작게 그쳤다고 합니다. 이태원 편의점 이용률이 34%나 줄어든 반면에 해방촌은 오히려 매출이 소폭 늘었다고 합니다. 이태원은 외부에서 오는 상권이고 해방촌은 주거 생활권과 겹치는 상권이기 때문이죠. 이를 증명하듯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출은 줄었지만 편의점 매출은 전년 대비 2.4%가 늘었습니다. 실제 중심 상권에 비해 주거 인구가 많은 노원구 상계동 편의점 이용은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8.6% 올랐다고 합니다. 거주자들의 내 집 근처 소비 덕분에 동네 상권이 선방할 수 있었던 거죠. 아예 이런 오프라인 상권의 변화를 지각 변동에 비유해서 코로나 퀘이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과거 도시계획에 따라서 중심 상권, 주거지역, 중공업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의 경계는 차츰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상권들이 활성화한 거죠. 지금 같은 흐름들이 지속된다면 오프라인 상권은 생활 중심권으로 개편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으로 로컬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지역, 지방, 동네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으나 이제 로컬씬,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크리에이션, 로컬십 등 수많은 파생어가 생겼죠.
심지어 언택트와 비교해서 로컬택트, 하이퍼로컬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지역 맛집이나 핫플레이스, 뜨는 동네를 지칭한 단어가 아닙니다. 지역적 환경이나 특성과 같은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역의 잠재적 가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사회, 문화 영역으로 확장해보면 지역의 문화, 음식, 공간, 관광과 같은 유무형의 자원을 두루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의 매력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단지 집과 가까워서만은 아닐 겁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탈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대량 생산, 소비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동안 집과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두 공간을 오가는 시간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일과 주거의 공간이 분리된 산업사회에서 더 커진 도시는 더 멀어진 일터를 의미하고 더 긴 출퇴근 시간을 자원 낭비, 환경오염 등 심각한 도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미래도시의 주역인 밀레니얼은 소비를 선도하면서 기존 유통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시장의 핵심이었던 대형 마트나 백화점, 쇼핑몰은 더 이상 이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상점 구성과 디자인으로 인해서 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동네와 뻔한 거리 역시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밀레니얼은 개성 있는 골목 상점과 다양한 사람들이 따로 또 같이 일하고 생활하는 코워킹, 코리빙, 플레이스 같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에 열광합니다. 이들은 도시에서 나만의 가치관을 쫓아서 당당히 생활하고 소비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로컬이 부상하며 많은 전문가는 일하고 놀고 먹고 자는 곳이 가까운 직주락 근접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연남동은 현재 가장 뜬 동네 중 하나지만 2010년 이전까지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연남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 이유는 도로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철도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김포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 구간이 2010년 12월 개통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이용객뿐만 아니고 인천시 계양구와 서구 주민들이 서울로 통근할 때 이용하는 가장 빠른 노선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의선 철도입니다. 광복 후 일제의 소유에서 우리의 품으로 넘어온 경의선 철도의 연남동 구간은 서강역 인근의 연탄 공장과 당인이 발전소 사이를 오가는 기차가 하루에 약 16번을 왕복했습니다. 잘게 부스러져 흩날리는 석탄가루와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소음이 지배하는 기찻길 주변은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철길이 연남동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초래하는 불편과 기찻길 주변의 슬럼화는 점점 심각한 도시 문제였습니다. 이에 2005년부터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지상부의 철길은 완전히 철거되고 훼손된 부지에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버려진 철길을 도심 속 녹지로 바꾸는 경의선 숲길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연남동 구간의 길이는 약 1310m고 면적만 해도 28,500제곱미터에 달하는 선형의 거대한 도시 허파가 생겼죠. 2015년 6월 개방되자마자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공원 개방과 공항철도 그리고 홍대 상권의 이전이 교무히 맞물려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이 주거지였다는 점이고 가로변에 근린 생활권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원에서 이 상가로 접근이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남동은 직주락 근접, 즉 먹고 놀고 쉴 수 있는 곳이 한 동네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연남동엔 휴먼타운 지역이 있습니다. 술집과 개성 있는 가게로 넘치지만 연남동 한가운데는 휴먼타운이라는 지역이 있어 숙박업이나 술집 등의 업종이 제한돼 있고 높이와 개발 행위가 일정 부분 제한돼 있습니다. 2010년 11월 이 지역은 1차 휴먼타운 시범사업 구역으로 선정됐고 연남동 전체 면적의 약 15%이자 1325가구 그리고 주민들
5,000명을 아우르는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전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과 마을 커뮤니티 센터의 건립, CCTV 설치와 도로 개선 등의 기반 시설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도로는 고르게 깔렸고 벚꽃나무를 심은 화단이 선형으로 조성돼 걷기 편한 환경이 됐습니다. 덕분에 벚꽃길 같은 특색 있는 마을 공간으로 거듭났고 마을의 작은 행사나 시장이 열리는 만남의 광장으로서 사용됐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헐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골목길이나 마을 커뮤니티 등 저층 주택이 가진 기존 장점을 살리면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포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지역의 개발을 위해 휴먼타운에 대해 해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적절한 개발이 가져온 효과는 동네의 매력을 유지시켰고 지금도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이미지를 가져다 준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의 플러스입니다. 로컬은 직주락 근접 라이프 스타일에서 시작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부 유입 인구에 의존하던 대형 상권은 쇠락의 길을 걸었지만 반대로 생활권 밀착형의 동네 상권은 활기를 띄웠죠. 이렇게 동네의 가치에 주목하는 요즘 부동산 산업도 시행, 시공, 분양보다 임대 관리와 금융, 리모델링처럼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마을 단위의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즉, 지역의 특성인 로컬리티를 파악해 동네에 필요한 직주락 근접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일이 앞으로 중요해집니다. 연남동은 조용한 주거 지역이었지만 철도가 생기고 공원이 생기면서 직주락 근접 라이프 스타일에 가까운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연남동이 코로나 상권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